박용진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혹은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합의된 내용 중에는 철도나 도로와 관련된 사회간접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있는 만큼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 국회 비준 대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더 나가서 국회가 그 남북 간에 만들어진 어떤 평화 교류의 어떤 의지, 이 부분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어떤 평화의 물꼬가 터여진 만큼 국회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정치적으로 같이 이게 어떤 그 울타리 같이 만들어준다라는 좀 의미에서라도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그 과정과 절차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지금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회담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는 너무 좀 이념적인 문제고, 그걸 빼더라도 실제로 제가 그 판문점 선언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박용진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국회 비준이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주든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이 판문점 선언안에는 구체적인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와 있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철도를 넣는 부분하고 도로를 넣는 부분도 철도와 도로를 신설한다고 돼 있고 다시 복원한다고 돼 있지, 그 돈을 남한이 부담한다는 부담이 없어요. 각자 자기가 부담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그 국제 IBRD 자금을 빌려오는 걸 우리가 뭐 재정을 그 보증을 쓴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이거를 그 국회 비준한다라는 거는 헌법 60조에 나타나는 비준 체결권, 그리고 아까 남북기본원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률 23조에 나오듯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아직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국가가 재정이 필요한지 여부도 지금 확실시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의 이 조약이나 계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정치적인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뭐 여기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약에 준해가지고 비준 동의한다는 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범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 이런 건 찬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뭐 내 개인에 대한 거를 물으면은 뭐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저거를 이 계약에 준한다, 조약에 준해 간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법리적으로 이제 따져보는 것은 뭐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서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정태욱 의원님께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거는 자유한국당의 그 이번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속내가 뭐냐, 요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쟁 직전까지 지금 몰려가는 대단히 위기스러운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반전시켜서 남북 간의 어떤 평화 무드가 만들어지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대회전이 지금 시작이 되는 마당에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여야 간에 나뉘어서 이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독이 결국적으로 통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정당은 서로 달랐죠. 기민기사연합과 그리고 3인당이 서로 정당은 달랐지만 빌리 브란트의 대동독 정책, 이 정책을 그대로 콜수당이 이어받아서 갔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이 서로 교류를 하고 통일의 밑도를 놓고 경제교류도 확대되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교류를 그 고리로 해서 독일에 대해서, 동독에 대해서 인권 부분, 정치적 부분에까지 이래라 저래라라고 간섭을 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권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불만스럽고 냉면 같이 못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더라도 적어도 이 정책을 같이 꾸려나갈 때 있어서요. 적어도 이 판문점 선언을 같이 지지하는 결의안
혹은 더 나가서 국회가 이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자유한국당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시는 그런 뭐 어떤 과정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너무 지금 많이 얘기를 내놓으셔가지고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은 평화를 바라지 않는 정당 아니냐, 자유한국당은 전쟁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 이야기하면, 이 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아까 동서독 이야기했는데 1972년 12월 31일 날 동서독 기본조약을 비준했어요. 그 동서독 기본조약을 내가 이제 찾아봤어요. 국회 도서관에 보면. 그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동독과 서독이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조약을 전문에다가 본문 10조까지 내고 그 본문 10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정서까지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사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까 인정하셨다 하고, 그럼 정치적으로 아까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서독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연결됐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이 14선언이 있고 그 후에 바뀌고 된 것이 과연 그러면 남한이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런 약속을 해놔놓고도 계속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해놔놓고 계속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 미사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야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본질을 잘 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물론 좋습니다. 우리도 자유한국당이 마치 전쟁을 좋아하는 당처럼 비친다 그러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하고 어떻게든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해가지고 평화를 지키자는 게 입장이라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압도적인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우위를 통해 평화를 우리 손으로 제대로 지키자는 게 입장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미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힘을 기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남한 자체의 군사력도 써야 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한 바탕하에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기르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평화를 바라보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믿지는 않겠지만은 남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우려돼서. 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북한 김정은이하고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보다도 압도적인 무력적인 동맹의 힘을 받아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지켜진다라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정치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것이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변화 가능성 작으나마 있을 때 살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를 비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 엄청나게 퍼주는 거를 사후에 야당이 반대를 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입막음용으로 이용되지, 악용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라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당이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우격다짐으로 여론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가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북핵이 폐기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것이 눈에 보이면은 우리도 따라갈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핵 폐기가 제대로 비핵화가 눈에 보이면은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국회에 가서 비준 받을 거니까 그건 그쪽에다 맡기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남과 북이 간에 우리 상호 간에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이고 법적으로 효력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쟁점 삼고 있는 거고, 비준 동의한다고 해서 군사적 대비 태세가 약화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북의 김정은과 협상해서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압도적 군사적인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더 군사적 대비태세라든지 이런 건 더 강력했습니다. 1차 서해대전, 서해교전이 벌어졌을 때요. 초전박살 있잖아요. 초전박살. 근데 저쪽에서 지금도 그 1차 서해교전과 관련해서는 치욕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배 두 척 가라앉았잖아요. 우리는 경상자 2명이었고요. 그때가 바로 남북 최초의 6.15 정상회담 있기 전에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이 있는 즉시 우리는 초전박살을 냈는데, 연평도 포격, 그다음에 목함지뢰 사건, 그리고
또 뭐 독후기순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걸 해보신 적이 없어요. 다 벙커에 들어가서 회의만 했지, 군단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국민들 그걸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평화적인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확대라고 하는 면에도 그다지 그 협력적이지 않으시고, 정권을 잡았을 때 북이 진행한 어떤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태세에 있어서도 대단히 약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이런 면 때문에 보수가 적어도 안보 문제는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국민들이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됐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군사 우위를 앞세우든 아니면 서로 대화와 협력을 앞세우든 간에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는 건 똑같거든요. 이번에 그 비준안을 좀 같이 그러니까 그 협약에 대한 비준을 좀 동의해 주는 거, 이런 방안이라든지 혹은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거, 이런 부분이 군사적 태세를 흐트러뜨리는 거랑 전혀 무관한 문제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국민들이 오히려 그 대외 문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같이 힘을 모으는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안심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 그 판문점 선언의 이제 기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이번 판문점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핵 폐기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보면 1, 2, 3, 4 네 가지가 있는 중에 네 번째 북핵 폐기는 네 번째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전에 그 선언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게 그냥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폐기도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 뜻도 애매모호한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남북 화해, 그리고 또 대북 지원, 평화 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박용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 북핵 폐기 문제나 이런 거를 미국하고 미국에서 알아서 할 일은 우리는 관계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북핵의 문제는 마치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만 제대로 개발 안 되면 미국은 안전합니다. 문제가 우리가 힘을 북한의 핵이 만들어질 때 위험해지는 건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합의사항 보면 1, 2, 3, 4에 보면은 이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거의 의지가 없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남북 화해라든지 그다음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거,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거, 그 굉장히 사실 우리가 그 위험성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너무 쉽게 여기에 대해서 참 상수를 들어 환영한다 소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유한국당이 배합한다는 식으로 자꾸, 물론 박용진 의원님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고. 아니, 그런 시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합의문을 김정은과 청와대 주사파들끼리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대표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아니 그 분은 이야기보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당 대표이신 분이 그 국민적 환영을 받고 있는 이 행사와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니까,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배합하는 거냐, 혹은 그야말로 그냥 농담처럼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꾸 그러시던데, 평양냉면 못 먹은 것만 자꾸 이렇게 꼬집고 이러셔가지고 국회를 빨리 다시 원상복구 가동시키자라고 하는 그 원내대표들 모인 자리에서 네. 평양냉면 국물 얘기하시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에서 보다 좀 진지하게 안보 면에서 내가 이거 좀 부족한 것 같더라. 이 문제를 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군사회담 때는 이런 거 좀 지켜주라라고 하는 선제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주사파 간의 담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참 걱정스러워서. 지금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2시 40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예, 이야기할게요. 그럼 하나만 말씀하시고 다음 쟁점으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홍준표 대표가 야당 대표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좀 어떻게 하든 간에 굉장히 할 말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핵 폐기인데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이 되지 못하고 아주 한반도 비핵화라는 오히려 남한하고 같이 해가 물타기 해버리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남북 화해, 그다음 뭐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시키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거, 대북 지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 중점이 주어진 것 같아서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문제를 제대로 제기를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어법이나 이런 거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청와대 주사파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국민적 동의도 못 얻고 야당으로서의 무서운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당에서도 똑같이 하는 게 뭐 배 아파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그 야당이 좀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바라고요. 저희가 야당도 해봤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여당이 볼 때 야당이 무섭고 찔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그 말싸움만 하려고 하는 걸로 가면 국민들이 편안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핵 폐기 비핵화 문제는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또 유엔이 함께 해야 되는 이슈여서 그 남북 간의 대화를 넘어선 의제가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논평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의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이번에는 정태호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요 전에 민동기 기자하고 해가지고 그걸 이 남북 대화를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가 바로 되는 것처럼 조선일보가 오도했다고 아까 두 분이 그냥 아주 이야기를 하던데 정확히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일개 국으로서의 미군이 주둔하는 부분이 있고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서 주둔하는 두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듯이 올 연말까지 이 종전이 선언이 되고 평화체제로 바뀌게 된다면은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군이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그 논리적 근거 중에 한 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했듯이 주한미군 철수론이 직접 이번 이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촉발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맞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법적인 그런 논리적인 걸 떠나가 김정은이가 주한미군을 계속 했든 안 했든 간에 사실상 그 중국이라는 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후진타오 있을 때까지만 해도 도황양해라 해가지고 중국이 군사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장기 독재 체제로 가면서 대외적으로 중국 굴기를 국민들한테 약속을 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미군이 계속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만약 이것이 정전협정 체제에서 평화협정 체제로 바뀌면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아주 강력한 압력에 징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북핵이 제대로 폐기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데 그리고 북한이 이제까지 북핵 폐기하는 걸 약속은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약속을 뒤집는 거, 거짓말한 것이 문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북한의 그 북핵 폐기한다는 건 말 몇 마디 믿고 또 주한미군에 하는 강력한 이 군사적인 그 억제제를 우리가 스스로 허물게 된다는 굉장히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6.15 정상회담 2000년에요. 하고 나서도 통일된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그 독특한 지위를 서로 인정하기로 해서 이후에도 그 주한미군이 계속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북에서도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북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상호 방위 협약에 따라서 주둔하는 거였는데 그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이 미국의 전체 세계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팔군을 빼서 그 평택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거 전체가요. 사실은 2004년에 이미 그 미국의 세계 전략
세계 군사 전략과 관련해서 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지위와 그리고 주둔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와 미국과의 문제인 거예요.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일이 통일했다고 그래서 독일 내에 있는 미군 기지가 다 철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협약이라고 하는 공동의 방위 체제로 인해서 유럽에는 곳곳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미군의 전략 미사일도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유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저 이렇게 남북 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국의 요구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렇게 좀 넓은 인식 속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지 단순히 문재인 특보가 주둔이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걸 정당화하기 위한 양국 간의 새로운 협약과 새로운 고민과 논의 진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가다 보면 철수하겠네? 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까 기우라고 해버리니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니까 할 말은 없어지는데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걱정하는 걸 이야기할게요. 그 기우라고 해도 좋은데 그때 독일이 통일할 때 그때 주독 미군 문제는 독일 그때 헬무트 콜 그때 수상이었죠. 그때 분명히 약속을 냈습니다. 자, 주독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걸 미국에 약속해줬고, 그리고 또 소련에도 그럼요. 다자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련은 그때 경제적으로 워낙 엉망이었더니 그냥 인정을 해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 정부 자체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았는가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아까 기우라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왜 그러냐? 정치를 독심술로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지. 뭐 관심법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속내를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하시면 전제로 그래. 그래서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나도 정말 문정인 특보가 작년 6월 17일 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으면은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그다음 이제 전략 자산을 한반도 전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청와대가 경고를 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대로 독심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실로 걱정하는 거는 이 정부 사람들이 당장 판문점 회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봐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주한미군 문제를 본질적인 지위를 건드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마디로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후가 실제로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좌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트럼프예요. 있는.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러니까, 2월 달에 철수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켈리가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나온 뉴스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성격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전략, 중국 봉쇄 전략 아닙니까? 이 중국 봉쇄 전략을 어떻게 가동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주둔해 있는 미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미국의 안보만 신경 쓰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둔비를 대가면서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주한미군의 새로운 성격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해서 가지고 갈 거냐? 유럽 사람들 자존심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니 독일이니 온갖 군대 주한미군이 다 미군 기지가 다 있고 전략적인 어떤 미사일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용인하는 건 자기 안보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변화된 성격 이 부분에서 지킬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무엇이고 협상하고 서로 논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내버려 두고 우리 안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죄하고 좌파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트럼프가 좌파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자,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1953년 휴전협정 할 때에 휴전협정을 이승만 정부를 받아들인 조건으로 한미 군사방위조약을 맺었어요. 그때 미국 내에서는 극도로 반대를 해서 왜 반대를 했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의도하지 않게 미국이 전쟁에 끼어드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방위조약을 우리가
이승만 정권이 억지로 이걸 받아냈듯이 우리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가고 싶어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실 입장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의 문정인 특보가 이번에 기고문 정도였지만 평소 때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보로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속셈이라보다도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뭐 트럼프도 빼가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방위하는 그 서태평양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 지키는 것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빼가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는 막아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현 정부 사람들이 주한미군을 내보내는데 같이 의견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 보시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요. 켈리라든지 다른 안보라인의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어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는 것이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과 안보 전략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논의 전체가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또 지금 중요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가 다른 논의들, 비핵화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라든지 북미 간의 혹은 남북 간의 어떤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든지 교류 확대로 가는 이런 문제를 요점을 흐리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후순위 논쟁이에요. 그걸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정태욱 의원님은 주한미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니 미국은 자기들 안보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좀 진짜 잘못된 그야말로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봐요. 아니 주한미군 여기 자손 만대로 여기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논점을 한다 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실제로 아까 형님들이 비핵화 문제는 전체 합의 문제 4개 중에 한쪽 구석이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제 3번째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종전을 선언하고,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정전협정이 종식되고 평화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평화체제로 가면은 주한미군 철수가 당장 현안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논점을 흐리는 거는 비핵화에 초점을 둬야 될 거를 이번에 느닷없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한 데서부터 이 지금 주한미군이 나왔지, 우리가 먼저 주한미군 문제를 꺼낸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비핵화가 전제되는 거예요. 비핵화 없이 평화체제로 가자고요? 그 동의 안 하시잖아요. 저도 동의 안 하고 우리 정부도 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실행하고 완결짓는 걸 전제로 해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거지, 평화체제랑 비핵화는 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야말로 국민들 눈을 속이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비핵화를 이번에 핵심으로 내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핵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반도 비핵화라고만 돼 있고, 돼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아주 평화체제로 간다라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종전을 선언하고 바로 평화체제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평화체제가 난다 하면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바로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은, 오히려 박용진 의원님 논리대로 하면은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한테 전화해서 검증단에 같이 유엔에 참여해달라. 또 미국하고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주요 의제가 그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북미 회담의 주요 의제가 그거라고 하는 걸. 근데 왜 그거는 안 보시고 편한 대로만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사서 하세요. 자, 지금 원래 저희가 50분까지였는데 제가 무려 5분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논쟁이 좀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회 비준 문제도 계속
될 것 같아서요. 정태욱 의원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죠. 다음 주엔 이슈가 또 달라질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매주마다 이슈가 달라요. 방송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왔어요, 지금. 네, 어쨌든 국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슈를 계속 그 여야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슈파이터가 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꼭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시겠죠? 약속하십시오. 우리 시청자 앞에서 민주당에 그 박영진 의원님과 좀 합리적인 분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두 분께 저희가 토론 기회를 계속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 계속 토론의 기회를 공론의 장을 열겠습니다. 열고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